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다녀온 것도 몰랐고 이 일정에 대해서 언론이 알았을 즈음에 알았다고 그래요. 취재 기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한 대표가 조금 화가 나 있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탑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 서로 엄격한 긴밀한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저 어제 대통령 만나고 왔거든요. 이거는요. 한동훈 바보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요. 대통령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는 극비 중에 극비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 만났어요? 그러면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작심하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거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을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한동훈이 주제 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때 4가지 사항을 요구했어? 그건 안 받아들인다라고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이런 차원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은 당무랑 이런 여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상의하거나 조율하거나 한동훈 얘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바보 만들기. 그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조를 했다, 이용당했다, 아니면 스스로 자임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런 행위가 과연 적절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를 무시해가지고 그 당이 운전하겠냐고요. 좀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대표 무시를 넘어서는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통령,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 말에 만약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행동인 거예요. 왜? 자, 1호 당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1호 당원이 전체 당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대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호 당원인데 그거 전대 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분을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모습이 그래요. 나는 한동훈은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의 공으로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거는 나는 안 할 거야. 조금도 너한테는 공이 될 만한 거는 나는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의 수준이 그걸 간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동굴의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공간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여권의 그 의원들의 분위기가 바뀐 분기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했어요. 지금 법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이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무너졌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위기감을 주는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분이면 네. 당연히 위기감을 느껴야죠.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19%, 20% 내외의 지지율 갖고 과연 4대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겠어요? 국회를 무시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야당도 그냥 외면하시잖아요. 4대 개혁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돼요, 법안을. 근데 야당과 대화를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야당이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4대 개혁하냐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야당을 압박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율도 낮고 국회에서의 의석수도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내냐고요. 그러면은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중진 의원들, 당의 고문들, 한동훈 대표, 보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 당신 큰일 나는 거는 뭐 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수파가 국민을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위기감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적으로 자,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 들은 것은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써놓고 이건 입장 밝히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면은 내가 순방 가기 전에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수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수위로 얘기를 하실 것인지. 지난번처럼 별 문제 없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처럼 명태균 씨와의 대화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 화만 더 돋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8시간 정도 남았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어떠한 수준의 입장을 발표하실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저 때도 네. 이정처럼 뭐 내가 뭐가 문제예요? 억울해요? 아이 뭐 좋아요. 뭐 김건희 뭐 아내는 그냥 공식적인 활동은 자제할게요. 덜 할게요. 하지만 해외 순방은 좀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느 국민이 아이고 잘했네 그러겠냐고요. 좀 7일이 정말 큰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어젯밤에 7일 대통령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최종 결심을 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국민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초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와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목요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은 물론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달 말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데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야권은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 대표를 만날 용기도 없는 쫄보 대통령.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조롱 야유가 걱정돼도 당당하게 참여했어야 한다.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정무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